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60대에게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솔직한 비교 후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자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는 각각의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60대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교 분석은 실제 60대 라이더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두 자전거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자전거를 찾아보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자전거 구매를 결정하실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부분인 가격 및 유지비 측면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초기 구매 비용이 일반 자전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전거 본체의 구성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는 모터, 고성능 배터리, 정밀한 컨트롤러 등 핵심적인 전동 부품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 외에도 전기 자전거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 비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모델과 용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유지비 측면에서도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예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운행과 관련하여 의무 등록 및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자전거는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 자전거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며 특별한 고장이 없다면 소모품 교체 외에는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 기본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전기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가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별도의 등록이나 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니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60대 분들에게는 일반 자전거가 훨씬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제약이 크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일반 자전거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 성능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가장 본질적이고 명확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 자전거는 오로지 페달을 밟는 라이더의 순수한 힘과 체력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는 평탄한 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체력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거나 강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올 때는 상당한 체력 소모와 함께 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라이딩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무리하게 라이딩을 시도하다가는 부상의 위험까지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전기 자전거는 전기의 힘을 빌려 주행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주로 페달 보조 시스템, 즉 PASPDAL 어시스트 시스템 기능이나 스로틀 기능을 통해 모터의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S 기능은 라이더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자동으로 동력을 보조해 주어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언덕길도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게 해주며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현저히 낮춰줍니다. 스로틀 기능은 마치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페달을 밟지 않고도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하여 잠시 다리를 쉬게 하거나 완전히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 덕분에 전기 자전거는 평균 시속 20에서 25km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장거리 주행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러한 주행 성능의 차이는 체력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넓은 지역을 탐방하고 싶거나 이동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60대 라이더들에게는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전기 자전거는 훨씬 더 넓은 반경의 코스를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핵심 동기 중 하나인 운동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부분 또한 두 자전거 유형 간의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로 꾸준히 타면 심폐기능 강화와 하체 근력 향상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기 때문에 심박수를 적절히 유지하며 칼로리 소모량도 상당하여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와 같은 다이어트 목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라이딩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전기 자전거는 모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만큼의 강도 높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PAS 기능을 사용하여 페달을 밟더라도 일반 자전거 대비 약 30%에서 50% 정도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스로틀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운동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순수한 운동량만을 놓고 본다면 일반 자전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된 목적이 다이어트나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일반 자전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무릎 관절, 허리 등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을 느끼는 60대 분들에게는 전기 자전거가 적절한 운동 효과와 함께 신체적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 자전거는 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중요하며 전기 자전거는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편의성 측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체력 소모가 적다는 압도적인 장점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그 활용도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에도 땀을 덜 흘릴 수 있어 별도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물론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이동하고 싶은 60대 라이더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져 훨씬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먼 거리에 있는 공원이나 외곽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방문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어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자전거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단거리 주행이나 운동 목적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일반 자전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의 자전거 거치대에 쉽게 용이하며 전철 이용 시에도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비교적 제약이 적어 더욱 편리합니다. 물론 전기 자전거도 접이식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모터와 배터리로 인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휴대 및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연계를 자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들고 이동할 일이 많은 분들에게는 일반 자전거가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도난 문제도 자전거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등 추가적인 전동 부품들로 인해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실내로 옮기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힘이 약한 60대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도난 위험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보관할 시에는 반드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면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만 분리하여 실내에 보관하는 것도 도난 방지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에 비해 가볍고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관 및 도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일반 자전거도 도난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부담은 훨씬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공간이 협소하거나 도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라면 일반 자전거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게 어떤 자전거가 궁극적으로 더 적합할까요? 종합적인 고려 사항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분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원한다면 전기 자전거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평소 운동량이 적어 자전거 타기를 주저하셨던 분들에게 전기 자전거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도구이며 자전거를 통한 이동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운동 효과를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순수한 힘으로만 페달을 밟으며 성취감과 건강을 동시에 얻고 싶다면 일반 자전거가 더 적합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된 라이딩 목적, 예상 주행 거리, 주로 이용할 경로의 경사도, 그리고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 속 평지 위주로 단거리 이동을 주로 하며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마실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일반 자전거로도 충분하며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외의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고 싶거나 출퇴근 등 이동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전기 자전거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신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자전거가 더 큰 만족감을 줄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프리미엄 전기 자전거도 매우 다양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브 CUV사의 뉴라이드 스마트 에디션과 같은 특정 제품들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경량화를 추구하며 짐바지와 흘바지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페달 보조 방식인 PAS 방식인지 스로틀 방식인지 혹은 둘 다 지원하는 멀티 기능 모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터의 출력 W, 배터리 용량화, 최고 속도 kmh,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실제 주행 거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과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 전에는 반드시 여러 매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모델을 직접 시승해보고 자신의 체형과 라이딩 습관에 맞는 자전거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실패 없는 구매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0대 라이더 여러분, 일반 자전거든 전기 자전거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오래도록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활력과 행복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취미부자 찰스박입니다. 건행하세요.